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BMW의 X5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D, 그러니까 디젤 모델이고 X라인이에요. 그리고 얘 지금 7인승 모델이거든요. 그럼 먼저 차량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한동모터스 방배지점의 황희정 대리님 감사하고 지금부터 X5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들의 드림카, 아빠들의 SUV라고 불리는 이 X5. 자, 먼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 전면부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근육질이면서도 우락부락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비록 뭐 이렇게 M 스포츠 패키지처럼 마치 진짜 성난 그런 멧돼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X 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굉장히 근육질의 남성이 좀 정장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좀 그래도 좀 격식을 좀 차려입은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 M 스포츠 패키지의 그런 우락부락한 모습도 좋지만 이 뭐 X 라인 모습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날렵하면서 이런 멋진 눈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콧구멍, 키드니 그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이즈까지는 좀 봐줄만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옆면으로 넘어갈게요. 옆면부 같은 경우는 뭐 준대형 SUV에 걸맞게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멋있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M 스포츠 패키지, 개인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가 좀 더 멋있긴 한데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 차량에는 뭐 엠팩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도 앞에 4P 브레이크 그리고 뒤에 1P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가 보면 후면부 같은 경우는 좀 BMW SUV들의 좀 패밀리룩이 적용됐어요. X1보다 조금 더 많이 좀 개선되고 조금 더 커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X3고, 이 X3에서 뭔가 조금 더 웅장해지고 조금 다듬은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 X5예요.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포스가 있고, 비록 뭐 X7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어마어마한 덩치다라고까지는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체감하는 느낌은 상당한 큰 덩치를 자랑하죠. 그리고 그 덩치에 걸맞게 굉장히 포스가 있어요, 생긴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호불호가 갈릴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X5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실내로 넘어가면 실내는 전형적인 그런 BMW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시리즈 520i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실내지만 누가 봐도 전형적인 BMW의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뭐 스티어링 휠부터 볼게요. 스티어링 휠은 크기도 적당하고 두께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 차량에는 달려있지 않는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고 요거 좀 부럽네요. 그리고 뭐 핸들링이나 이런 스티어링 휠의 느낌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두 알고 계시고, BMW 자체가 이 스티어링 휠 이런 질감 자체를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뭐 조향 감각적인 부분은 누가 운전해도 굉장히 지금 만족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계기판도 역시나 뭐 3시리즈, 5시리즈 뭐 BMW 요즘 다 들어가는 공통적인 이 계기판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기판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왼쪽에 속도계 그리고 오른쪽에 이 RPM 게이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진 않거든요. 저도 제 차량을 운전할 때 이 뭐 계기판은 거의 안 보고 그냥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거의 숫자 요거만 거의 확인하는 편이라서 요 지금 계기판 모양새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요런 뭐 계기판의 모양은 조금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센터 패시아로 넘어오면 12.3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데 뭐 시인성도 괜찮은데, 뭐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저도 요즘 좀 이렇게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국산 차들에 비한다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편한 그런 내비게이션이 아니긴 하나, 그래도 여기 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사용하기에 뭐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공조장치 부분이 있는데 BMW 항상 이런 아날로그 버튼들이 되게 많아요. 물리 버튼들이.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에 직관적이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BMW를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 모든 게 좀 운전자에게 최적화가 되는, 디자인이나 멋을 좀 더 중요시 할 수도 있는데 뭐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뭐 조작하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어서 저는 BMW의 좀 이런 스타일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한 차량 가격이 있다 보니까 제 차에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갔어요. 520i M 스포츠 패키지에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갔는데 당연히 통풍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버튼들도 버튼이 좀 작아서 조작하기에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그래도 편리한 편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 수납 공간이 좀 존재하고 옆에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컵홀더가 2개 있는데 이거 뭐 BMW를 운전하면서 제가 느낀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예요. 이 음료수를 만약에 2개를 꽂고 하면 안에 이 수납 공간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음료수를 뺀 다음에 수납 공간에서 물건을 꺼내고 다시 음료수를 껴놓고, 컵홀더의 위치 자체가 좀 불편하지 않나? 그리고 기어 노브랑 여기 밑에 쪽에 버튼들이 다 모여있고, 이 차는 여기 또 시동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기어 노브 쪽에 달려있고, 각 모드를 조정하는 버튼들, 그리고 뭐 조그 다이얼들이 있고, 제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게 이 에어 서스펜션. 이 차량에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뭐 X5 M 스포츠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인승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깔 게 없을 정도로 뭐 굉장히 편안한 시트고, 뭐 질감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시트는 아예 깔 게 없다, 너무 훌륭한 시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뒷좌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뒷좌석 같은 경우는 제 키 179 기준으로 이렇게 앉았을 때 주먹 1개 반 정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오고, 뭐 헤드룸 같은 경우는 당연히 SUV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넉넉한 그런 헤드룸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3열 공간이 있어요. 3열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앞으로 밀는 스위치가 있어요. 앞으로 밀고 이렇게 뒤쪽으로 탑승하게 되는데, 3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성인이 타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의 뭐 고문 수준의 그런 시트고, 체구가 굉장히 작으신 분들이나 뭐 아이들이 타기에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 시트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3열은 안 쓰시는 게, 대신 이 7인승의 메리트는 이 2열이 리클라이닝 되거든요. 리클라이닝 되고 앞뒤로도 왔다 갔다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죠. 굉장히 널널하고 이 위로 돌리고 이 아랫부분도 따로 열 수가 있어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따로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무거운 짐이나 큰 짐을 실을 때 그 좀 더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옆에 보시는 버튼이 이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이 차고를 조정하는 그런 버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내가 실어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차고를 낮춘 다음에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 우드가 아니고 이 대리석 같은 요런 트림이 좀 많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요 느낌이 막 되게 막 올드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세련된 느낌도 아니고, 좀 특이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런 트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X5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열려요. 제 뭐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조금밖에 안 열리거든요. 썬루프가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는 뭐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도 만족감이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 차량에는 직렬 6기통에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요. BMW에 장착되어 있는 이 직렬 6기통 디젤은 상당히 정숙한 느낌을 많이 주는데, 다른 분들의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게 뭐 가솔린인지 뭐 디젤인지 뭐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느껴보면 확실히 디젤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거든요. 뭐 진동이나 소음 부분에서 그래도 되게 정숙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 직렬 6기통이 대체 뭔데 부드럽다, 좋다, 이런 말이 많냐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뭐 저도 차의 못이라 뭐
저와 비슷한 차용목분들이 뭐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엔진을 집이라고 한번 이렇게 칭해 볼게요. 홈 집이라고 칭해 보면 그 안에는 실린더라는 각각의 방이 있어요. 실린더 안에서는 또 피스톤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엔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스톤 이렇게 피스톤 운동하는 거 뭐 엔진오일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쾅쾅쾅쾅쾅쾅 이러한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는 실린더가 4개가 있으면 4기통, 6개가 있으면 6기통, 뭐 당연히 8개가 있으면 8기통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직렬 6기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폭발하는 피스톤이 들어있는 이 실린더가 6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로 쭉.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V6예요. 차량에 보면 뒤에 V6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차와 같이 실린더가 6개가 있는 구조는 똑같은데, 뭐 V6 같은 경우는 그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뭐 배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실린더가 이렇게 6개가 있으면 굉장히 엔진의 부피가 커지잖아요. 뭐 8기통으로 가면 더 커지고, 뭐 10기통, 12기통 가면 하염없이 엔진이 커져 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이 V가 들어간 이런 엔진들이에요. 뭐 V6, 뭐 V8, 뭐 V10 이런 엔진들인데, 배치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엔진의 부피 자체를 적어지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그럼 V6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더 향상된 그런 기술 아니냐 라고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또 V6 엔진에는 또 단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직렬 6기통 일자로 이렇게 폭발하는 게 6개가 붙어 있으면 이 폭발하는 게 굉장히 일률적이잖아요. 일직선으로 계속 폭발하니까 이 엔진에서 들려오는 이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요. V6는 말 그대로 이렇게 폭발하기 때문에 폭발하는 폭발 자체가 일률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직렬 6기통보다는 진동 소음적인 부분에서 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MW는 좀 더 훌륭한 주행 질감을 위해서 이렇식 엔진 배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을 계속 운전하고 있는데, 이 직렬 6기통의 디젤 엔진은 진짜 상당히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일단 뭐 가속을 한번 살짝 해보면 현재 컴포트 모드인데도 가속력은 굉장히 즉각적인 편이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굉장히 또 빠르겠죠.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악셀도 좀 더 단단해지고, 느낌 자체가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으로 확실히 많이 변해요. 악셀 반응이 뭐 경쟁사들이나 뭐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BMW는 상당히 좀 예민한 편이고,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물론 뭐 터보렉이 살짝 있기는 하나 튀어나가는 게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뭐 200마력 후반 260마력이 넘는 그런 출력과, 그리고 토크 자체도 66토크나 되죠. 일단 뭐 출력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뭐 추월을 한다거나 이렇게 차량을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굼 뜨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가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잘 나가요. 그리고 진짜 만족스러운 건 이 차에 들어간 이 에어 서스펜션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뭐냐면 말 그대로 뭐 일반적으로 스프링이나 댐퍼를 사용한 일반 서스펜션과 달리 여기 공기를 사용하죠. 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차를 뭐 단단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부드럽게 만들던가 이런 뭐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주는 만족감이 상당한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로 뭐 M 스포츠 패키지 5인승 모델에는 지금 이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구매하실 때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어댑티브 서스펜션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뭐 비유를 하자면 제가 뭐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에 거의 라면을 1개 정도는 거의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라면을 먹을 때 꼭 우리가 보통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김치랑 같이 먹으면 라면 맛이 이게 환상인데, 뭔가 오늘은 김치 수급 문제로 김치가 없고 단무지가 있어. 좀 그런 느낌? 이게 뭐 단무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에어 서스펜션보다 일반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다면 좀 구매를 고려하지 않을까?
지금 차량이 굉장히 막히는 길이라서 지금 가다서다 하는데, 이게 서려고 하면 이게 엔진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질감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거 꺼놓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차량에는 끌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그리고 막상 운전해보면 뭐 국산차랑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국산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엔진이 다시 살아나서 가동하는 느낌이, 이질감이 굉장히 적어요. 뭐 신형 스포티지나 이런 차들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정차했다 출발했을 때 차가 아예 울컥하는 것처럼 이질감이 굉장히 심하게 뛰어나가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X5 이 차량은 뭐 가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긴 하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뛰쳐나가고, 일단 이 시내에선 이 토크발 66토크의 이 토크발이 상당히 차를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뛰어나가게 만들고, 이 차가 지금 공차 중량이 2톤이 훌쩍 넘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차량인데도 차량의 무게감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차량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튀어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뭐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랑 비교를 하면 이 스티어링 휠 느낌이에요. BMW 스티어링 휠 하면 일단 굉장히 좀 단단하고 유격이 거의 없는 좀 뻑뻑한 스티어링 휠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X5, X라인인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은 이 차량의 속도에 맞춰서 저속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스티어링 휠이에요. 휙 돌리면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는 이런 스티어링 휠 느낌이 가지고 있어서 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운전하시기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속도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좀 단단해지고, 원래 우리가 아는 BMW의 그런 스티어링 휠 질감으로 바뀌는 요 점도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4P 브레이크, 뒤에 1P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는데, BMW 하면 또 잘 가고 잘 서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제동 성능을 많이 기대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와 달리 살짝은 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뒤틀림이나 이런 꼬꾸러짐 그런 현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현상은 거의 없는데, 대신 공차 중량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속도가 꽤 붙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좀 과하게 밟으면 좀 밀리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이 차를 가지고 제가 원래 평소에 운전하던 그 와인딩 코스에서 좀 운동성능 테스트도 해보고 싶지만, 이 시간 관계상 저는 보통 하루 종일 타거든요, 일반 차는. 근데 이건 시승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 관계상 지금 와인딩 코스는 못 가서, 지금 좀 살짝 차들이 굉장히 좀 더 널널했던 그런 공간에서 급하게 좀 차선 변경을 해봤는데, 굉장히 지금 차의 움직이기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이런 대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핸들링이 잘 되니까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느낌이에요. 차선 변경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이 BMW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운전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나? 이 차에는 지금 ZF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언제나 항상 제가 BMW 차량들을 운전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게 이 미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ZF의 8단 자동 미션은 굉장히 반응도 빠릿빠릿하고 되게 영리해요. 이 영리하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내가 뭐 가다가 뭐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재가속, 아니면 가다가 탄력 주행을 하다가 다시 재가속,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이 미션은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튀어나가겠다, 이거를 미리 알고 있는 듯이 굉장히 똑똑하게 반응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많은 차들을 타보고 그래도 미션의 느낌을 보지만, 이 ZF 미션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미션 아닌가. 진짜 미션이 천재. 미션이,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빠들의 로망이라고 많이 불리는 BMW X5 30D 모델, 그리고 7인승 모델이죠,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간략하게 총평할게요. 이 차들은 아빠들의 로망일 뿐만 아니라 그냥 SUV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아빠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뭐 여성분들까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굉장히 지금 만족감 많이 주고, 저 같은 경우 세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SUV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스타일인데, 이 차를 오늘 한 몇 시간 운전하니까 그래도 SUV 이 정도면 굉장히 갖고 싶다. 문제는 뭐 돈이지.
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이다, 너무 훌륭한 차량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은 구매하시기 전에 단 한 가지만 지금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7인승 모델은 괜찮지만 5인승 모델들, X5 기본적인 5인승 모델들, 뭐 M 스포츠 패키지나 일반 X라인이나 차량들은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지금 빠져 있다는 점, 이 점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X5 정도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점 꼭 확인해서 구매하시고, 이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수급 문제로 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옵션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X5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꼭 한번 시승해 보세요. 그리고 구매는 한동모터스 방배점에서 하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범카TV의 범철이었고, 다음에 더 재밌는 차량,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